어려운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했고 네. 구름이 그래서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간단히 설명하면 오늘 구름이 있나? 약간 살짝 구름 하얀색 구름 보이나요? 저 뒤에? 안 보여요. 저 뒤에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거. 하늘이가 안 보여요. 구름이 어딨어? 저 뒤에 아파트 옆에 아, 살짝 보이죠? 야, 어제 구름 많았어. 자, 제가 눈에 보이는 이유가 뭐냐? 쟤는 액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액체. 구름은 액체입니다. 액체. 네. 액체. 기체가 아니야. 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체는 분자가 거리 너무 멀어가지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인다는 건 액체.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 위쪽에는 약간 고체 얼음 덩어리 들어있어요. 얼음 덩어리. 얼음 알갱이가 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아주 작게 떠 있는 게 구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돼요. 기체는 눈에 안 보이는데 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체가 아니에요. 기체가 아닌 뭐야? 액체나 고체겠죠. 이렇게는. 자, 액체, 고체인 게 구름의 정체라는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구름이 왜 만들어지냐? 보세요. 공기덩어리 안에 수증기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아직은 수증기 상태라서 수증기는 기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떠한 원인으로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 하늘 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춥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높이 올라가면서 공기덩어리가 훅 커져요. 높이 올라가면서 공기덩어리가 훅 커집니다. 그 이유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덩어리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드니까 올라가면서 훅 부풀어요. 자, 그럼 올라가면서 훅 공기가 부풀면 봐봐, 생각해. 이런 거야. 이만큼의 공기 안에 100의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만큼으로 부풀어. 그럼 부풀어도 에너지가 공급되진 않거든요. 에너지가 이 넓은 공간으로 에너지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요만한 공간에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뜨거운데 이만한 공간에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추워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높은 곳으로 공기가 올라갈수록 공기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공기 온도가 떨어지다가 언제까지 떨어진다? 바로 좀 아까 배웠던 이슬점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겠죠.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뜻입니다.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뭐가 형성되는 거야? 바로 그걸 우리는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밑에 있는 공기덩어리는 온도가 뜨거우니까 다 수증기 형태로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덩어리가 팽창하면서 이 공기의 온도가 떨어지다가 어디까지? 이슬점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 공기가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하고 있는 공기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름입니다.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보이죠? 수증기가 응결되기 시작하면서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공기가 상승해서 팽창하면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요. 온도가 하강하다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의 생성 과정을 이슬점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냐? 이 4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산 타고 올라가는 공기야. 할아버지가 산 타고 올라가면 산타 할아버지잖아. 그지? 산타 공기, 그죠? 산타 공기가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산이 이렇게 높은까지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걔를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면은 쭉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도 공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빵 만나도 한 공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승하는 공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압이 낮은 곳에 공기가 막 모이거든요. 공기 막 모인 공기들은 어디론가 도망가야 돼. 그치?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를 중심으로 막 공기가 모여. 어떻게 돼요? 모인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기도 상승기류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태양에 의해서 일부분만 막 가열돼. 지표면이 막 가열된 곳은 또 뜨거워지니까 거기 있는 공기가 또 위로 올라갑니다. 이 네 가지 경우가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고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옆으로 넓게 퍼진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층은형 구름이라고 하고요. 위로 쭉 올라가면서 위아래로 만들어지는 구름을 저근형 구름이라고 불러줍니다. 구름이 저근형 구름과 층은형 구름으로 나눠지는데 구름의 형태에 따라서 저런 거는 아마 층은형처럼 옆으로 퍼져 있는 것들은 층은형이라고 부르고요. 위아래로 쭉 올라가 있는 것은 저근형 구름이라고 그래요. 저근형, 층은형 이런 구름을 분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비가 내리는 얘기만 하면 다 됐어요. 어려운 건 아까 다 했기 때문에. 자, 비는요, 이렇게 내립니다. 손가락. 네? 익숙한데?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맞으면 감기 걸려요. 안 걸리는데. 안 걸려요? 걸리는데? 더 많이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네. 그리고 비가 막 내릴 때 엄마가 그래. 비 온다 얘들아! 목욕하고 와! 에? 그러나요? 아니요? 근데 열대 지방에는 원주민들 있잖아. 아프리카 이런 데는 비가 막 오면 목욕하고 오라고 그러죠. 목욕하고 오라고 내보내요. 왜냐면 잘 들어. 열대 지방에 내리는 비는 따뜻해요. 왜요? 내릴 때부터 따뜻한 비가 내려. 근데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처음에는 잘 들어. 처음에는 눈이야. 여름에도 눈의 형태로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녹아서 여름에는 녹아서 이렇게 비의 형태로 내리는 겁니다. 겨울에는 눈으로 출발했다가 그냥 눈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름에는요 눈으로 출발했다가 녹아서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방은 처음에 시작이 얼음 알갱이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맞는 비는 여름에 맞는 비라도 차가운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얼음을 색하는 우박 아니에요? 아니, 우박은 다른 거야. 아, 네. 우박은 좀 달라. 우박은 얘기해줄게.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모두 눈으로부터 출발한 비라서 차가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맞으면은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다시 바꿀게요.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거 갖다가 우리가 목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 내릴 때 막 목욕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비가 내리면 따뜻한 비가 내려. 걔네들은 얼음 알갱이로 출발하는 게 아니야. 물방울로부터 출발해요.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랑 근원 자체가 달라. 그래가지고 물방울로부터 출발하게 되니까 따뜻한 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중위도, 고위도 지방. 비가 내리는데 위로 구름을 잘 분석해보면 위로 구름의 윗부분은 0도 이하로 내려가요. 저 하늘 높은 곳은 굉장히 춥잖아. 저 구름의 저 안쪽에는 얼음 알갱이들이 있고요. 그 얼음 알갱이에 수증기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얼음 알갱이가 막 커져. 얼음 알갱이가 막 커지니까 더 무거워져. 무거워지니까 더 이상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무거워진 얼음 알갱이가 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 눈. 무거워진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는 현상을 눈이 내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내리면 눈이 되는 거고요. 내려오다가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입니다. 체크.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 내리는 비는 이렇게 내리는 비고요. 얼음 알갱이가 수증기랑 달라붙어서 눈이나 비가 됩니다. 이것을 체크. 빙정설이라고 해요. 빙정설. 우리가 맞는 비는 모두 얼음 알갱이로부터 비롯된 거야 라는 것이 빙정. 빙정이라는 말이 얼음 알갱이라는 뜻이에요. 얼음 알갱이 설입니다. 빙정설.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다 빙정설로 내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이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 영도를 말하죠. 열대지방, 저위도지방, 적도지방을 말해요. 그 지방에서는 높이 올라 저 맨 끝머리가 영도시에 체크해요. 맨 끝머리가 영도시라서 그 아래 이 구름은 모두 상온입니다. 영도보다 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얼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물방울과 물방울이 결합해서 더 큰 물방울, 더 큰 물방울, 더 큰 물방울이 되어갑니다. 그러다가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야. 그게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빙정이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물방울과 물방울이 결합한다는 뜻으로 병합한다.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체크. 그래서 열대지방에 내리는 비는 병합설로 내리는 비인 거고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는 빙정설로 내리는 비인 겁니다. 근원이 좀 달라요. 그 오른쪽에 5번에 나와 있는데 구름 입자, 구름을 이루는 알갱이가 100만 개 정도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된대요. 구름을 이루는 입자 100만 개 정도가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구름 알갱이는 너무 작아서 떠 있을 수 있는 액체가 되는 거죠. 떠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물방울 입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하,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이 포화 승기량 있을 점만 잘 극복하니까 뒤에는 아 그렇구나 신기하다로 끝나죠. 네. 끝납니다. 이렇게 뒤에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개념하기 퀴즈 빨리 풀어볼게요. 개념하기 퀴즈 풀어봅시다.